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상과 선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칼라 명령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라인 타입 명령어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레이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레이어 명령을 실행해 보죠. 자, 레이어 그러면 이와 같은 레이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여기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온, 프리즈, 락, 그 다음에 칼라가 있네요. 여기 라인 타입도 있군요.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까지 여기 선의 굵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플롯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빨간색의 선의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왼쪽 첫 번째가 레이어 만들기입니다. 외형선, 그 다음에 칼라를 눌러볼까요? 그럼 칼라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색상이 들어갔네요. 라인 타입, 선의 종류네요. 컨티뉴어스. 자, 어떤가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만들어 보시죠. 레이어라는 걸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 도면의 층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어라는 건 조금 달라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렇게 투명 아크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 여기다가 도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종이에다가 도면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가 투명하니까 여러 장 겹겹이 되나도 하나로 보이겠죠.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층은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겹겹이 쌓여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빵 중에 그 페스츄리인가요? 이렇게 빵 이렇게 막 겹겹이 쌓아놓고 만든 빵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으로 보는 거, 이걸 도면층, 우리나라 말로는 도면층, 영어로 레이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중심이라는 도면하고, 그러니까 도면층하고 외형이라는 도면층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 이미 투명한 도면이 2장이 깔린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한 장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2장이 깔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스테이터스에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체크문이 되어 있죠. 이름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new 하고 나면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얘입니다. 자, 선택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 들어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레이어가 투명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선택됐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여기 있는 걸 선택할지 여기 있는 걸 선택할지 여기다 그릴지 모르잖아요. 요걸로 체크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체크를 누르셔도 되고. 자, 보통은 이제 중심부터 시작하니까 중심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라인
어떤가요? 빨간색의 중심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레이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외형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라인. 어떤가요? 외형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녹색의 실선, 빨간색의 1.3선. 뭐만 바꿨나요? 레이어만 바꿨는데 나는 뭐만 바꿨어요? 이렇게 레이어만 바꿨단 말이죠. 레이어만 바꿨음에 불구하고 색상과 선 종류가 그대로 그냥 바뀌어 버리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칼라 명령어 할 때 기본값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본값이요. 기억나시나요? 바이 레이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내가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했는데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칼라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 무시하고 여기 있는 색상 쓰겠다는 뜻입니다. 라인. 그리고 어떤가요? 레이어의 색상 무시되고 칼라에서 지정한 색상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라가 뭐가 돼야 돼요? 바이 레이어요. 자요. 선의 종류를 제가 베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선에 어떻게 나와요? 베팅으로 나와요. 라인 타입에서 기본값이 뭐가 돼야 돼요? 바이 레이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을 쓰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거 무시하고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가 다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네요. 그죠?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 속성 일치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혹은 간단하게 레이어도 속성 일치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성 일치 명령으로 간단하게 바꿔 보시죠. 레이어에는 아주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여기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칼라와 라인 타입을 설명하면서 제가 선의 굵기를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서 지정합니다. 중심선은 자, 여기 0.1mm가 없네요. 0.09mm. 외형선은 0.3mm. 자, 선의 굵기 지정됐습니다. 자, 라인.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선의 굵기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언제 나오냐면 출력할 때요. 출력할 때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화면상에서의 선의 굵기가 아니고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어디서 지정해요? 네,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봐요? 출력할 때 봅니다. 평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평소에는 선의 굵기를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출력할 때 도면의 선의 굵기로 여기 지정된 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놔야 합니다. 디폴트 그러면 기본값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선의 굵기를 지정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진 않아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 걸 씁니다. 요즘 여기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쓰지 않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선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잘 보이죠? 화면에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놔서 그래요. 화면에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다 꺼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정상이거든요. 스크린이 이 빔 프로젝터가 어두워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하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의 굵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선 선 굵기를 안 쓰거든요. 모니터에 선 굵기 안 쓰거든요. 이렇게 작업해요. 이해되셨나요? 모니터상에 선 굵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면을 제대로 못 봐요. 모니터상의 선 굵기는요, 0.3mm가 제일 가는 겁니다. 0.2, 0.1 이런 거 구별 없어요. 0.3, 0.4, 0.4 다 구별 없어요. 0.1하고 0.3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0.3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니터의 굵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레이어 여기 선의 굵기만, 여러분들 라인 웨이트의 선의 굵기만 여기다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요 레이어에 있는 내용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력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해당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통 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도면 보내요. 그럼 전화 와요. 도면이 왜 출력이 안 되죠? 그리고 전화 와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풀어서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다시 출력돼요. 근데 CAD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체크해요. 이렇게 넣으면 출력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알죠. 아, 이 사람 좀 심통 났구나. 그러고 이렇게 되면 도면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플롯 요거 걸리지 않도록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온 프리즈 락.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색상도 지정하고 선의 종류도 지정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온 프리즈 락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자, 오프, 온, 프리즈, 소, 언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온오프죠. 오프, 온. 그 다음 프리즈, 소. 프리즈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겨울왕국의 원 단어가 포리즌이죠. 포리즌의 동사인가? 그래요. 프리즈,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얼린 걸 반대로 녹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소우입니다. 해동시키다, 녹이다가 소우예요. 도면을 얼리고 녹이고. 언락, 도면 잠그고 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무슨 차이냐? 화면에 보이는 거.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 되냐 안 되냐. 오프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되게 신기하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프리즈를 쓰셔야 돼요. 온오프 쓰시면 안 돼요. 락은 눈에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온오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오프입니다. 전등을 껐다 켰다 합니다. 오프 그러면 전등 끈 거죠. 온 그럼 전등을 켠 겁니다. 자, 전등을 끄면 우리는 못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닐 수 있죠. 그죠? 전등 켜도 돌아다니고 전등을 꺼도 돌아다녀요. 근데 전등을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깜깜한데 돌아는 다녀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오프하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작업은 돼요. 돌아는 다녀요. 프리즈하면 얼리는 겁니다. 냉동인간처럼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꽁꽁 얼었으니까 작업도 안 돼요. 자, 락, 언락은 잠그는 거예요. 그냥 전등을 켜두고 움직이지만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제가 중심에다가 선을 몇 개 좀 그렸습니다. 서클. 자, 제가 이렇게 중심에다 그렸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 돼요. 레이어 중심을 오프할 겁니다. 꺼진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켜진 거고 꺼진 거고. 보세요.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오프하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온하면 보여요. 자, 제가 아직 안 배웠지만 써보죠. 이동하기. 했더니 객체 선택하래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무브 이동하다. 했더니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제가 전체라고 했어요. all. 자, 그랬더니 기준점 물어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켜보죠. 어떻게 됐나요?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따라가요. 다시 봅니다. 이동 다시 프리즈 자, 오프 이동하기 전부 다 따라온 거 보이시나요? 네, 돼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현재 커런트 레이어가 오프됐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꺼졌습니다. The current layer will be turned off.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꺼졌습니다. Do you want to do? 어떤 거 하실래요?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작업 레이어를 turn off, 끄겠습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keep on, 켠 것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저 끌 겁니다. 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려지는 것 같은데 눈엔 안 보이네요. 그죠? 분명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안 그려져요. 왜 그럴까요? 현재 레이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켜볼까요?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현재 레이어 작업돼요. 오프도 되고 작업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온오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프리즈를 걸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도록 하죠. 레이어 안 띄우고, 요게 이제 프리즈예요.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현재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고 있어서 얼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작업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작업 레이어는 오프할 수 있어요. 오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프리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선을 프리즈 했습니다. 자, 중심선을 프리즈.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똑같이 쓸 겁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여기서
여기로.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온오프 했을 때, 오프 했을 때는 어땠나요? 쫓아갔죠? 근데 지금은요? 못 쫓아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기 전부 다 자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오프를 써야 될까요? 프리즈를 써야 될까요? 작업하면서 프리즈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눈에 안 보입니다. 둘 다 눈에 안 보여요. 레이어를 감춰서 눈에 안 보이게 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말고 프리즈 소울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자물쇠 그림이 있습니다. 자물쇠, 현재 레이어도 이렇게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안 지워져요. 이동하기 전부 다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떠요. 9개 was on a lock layer. 잠김 레이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도 안 되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종종 이런 작업을 해요. 종종 이렇게 띄워놓고 기준선 역할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얘는 더 이상 작업은 끝났고 다른 작업의 기준은 돼야 되겠고 그럴 때 이렇게 잠궈버립니다. 근데 이런 건 돼요. 선을 그릴 때 그려지는 건 보이시나요? 그려지는 건 돼요. 현재 레이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 돼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진다?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레이어를 보면 지금 분명히 3개죠. 근데 제가 치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뎁스 레이어, 여기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 레이어는 치수를 만들면 CAD가 자동으로 만드는 레이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상이 생겨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회색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레이어는 출력 자체가 막혀있는 레이어입니다. 프로그램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막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출력할 때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예 얘는 출력 자체가 막혀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는 쓰시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건 치수를 위한 치수 때문에 만들어진 레이어입니다. 이거 CAD에서 자동으로 만드는 레이어예요. 얘는 그냥 보셔도 그냥 없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칼라나 라인 타입 대신에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도면에서도 보시면은 아이고 보이시죠? 레이어가 한참 많이 사용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셔도 돼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다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여기 CEN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중심선. COL은 칼럼, 단면, 칼라, 단열재, 딤, 치수, DM이라고 쓴 거 보니까 얘도 치수인 것 같아요. 기타, 피니시, 마감, 폰은 모르겠고, 이 FUR은 퍼니처, 해치, 랜, 시스템, 텍스트, 벽, 창문. 이해되시나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면 영어로 쓰셔도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다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도저히 단어를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단열재잖아요. 단열재에 해당하는 영어가 있을 텐데 DAN이라고 써놨어요. 단열재라고.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라인 타입은 안 넣어놨네요. 그죠? 여기 선굵기는 안 넣어놨네요.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기 명령어입니다. 그리는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령어를 많이 알면 내가 도면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모르면 그냥 조금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선 관련 명령어, 원 관련 명령어. 선을 그리는 명령어, 원을 그리는 명령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는 X라인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합니다.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이고 레이는 반만 무한대의 선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드로우 메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있네요. 얘가 X라인, 얘가 레이입니다. 자, X라인과 레이 무슨 뜻이냐면 X라인 무한대의 선입니다. X라인 중심점, 통과점. 이거 무한대의 선이에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 치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레이 중심점, 통과점 어떤가요? 딱 반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어포인트 통과점, 시작점, 그 다음 통과점. 자, 30도로 놔볼까요?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30도 간격으로 선이 그려졌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로 무한대로 가는 선. 자, 호리젠탈부터 볼까요? 호리젠탈 이게 이제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이번엔 버티컬이요.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X라인 앵글. 앵글은 각도란 뜻이죠.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중심선으로 세팅하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요과제물이요. 요과제물. 자, X라인 0도 방향으로 하나, 90도 방향으로 하나. 옵셋 50mm, 옵셋 20mm, 다시 옵셋 150mm. 자, 선택하고 레이어 바꿔주면 되죠.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0mm. 자, 속성 일치. 그 다음 옵셋 18mm.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 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X라인 자, 앵글 190도. 중심선이네. X라인 앵글 190도. 다시 앵글 170도. 트림으로 자르면 금방 그려졌네요. 좌표 쓴 거 있나요? 없어요. 그죠? 좌표 안 쓰고 그리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봅니다. 적당히 두 개를 그려봅니다.
자, 카피 아니요. 다시 옆에도 하나 더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것 중에 뭐 있냐면 2등분선이요. 이 선과 이 선의 2등분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런 게 난감한 거죠. 2등분선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각도를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건 되게 쉬워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요. 중간점을 지나면 이게 2등분선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그려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X라인, 여기 바이세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쭉 가면 자연스럽게 2등분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자연스럽게 2등분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도 보실까요? 오른쪽 과제물은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 겁니다.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맞추고 X라인 0도, 30도, 90도, 그리고 150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30도, 90도, 150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수요. 6개죠. 한 바퀴는 360도죠. 60도네요. 얘하고 60도. 얘하고도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150도.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한 번 더 반지름 55. 자, 55는 외형선이고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자, 외형으로 놓고 서클 반지름 3.5, 자, 여기도 다 3.5가 되네요. 다시 한번 여기는 6.5, 6.5가 총 6개죠. 한 번 더 반지름 10, 금방 그려지네요. 자, 그려보실까요? 자, 다음은 사각형 그리기 렉탱글입니다. 명령은 여기 있어요. 자, 렉탱글 그리고 대각선으로 점 2개를 찍으시면 돼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순서 상관없어요. 자, 렉탱글 위에서 아래로 그리든 아래에서 위로 그리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만 그리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보시면 대각선이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대각선이요. 가로, 세로. 즉 사각형은 상대 극좌표로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렉탱글 좌하단 찍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겠죠? 골뱅이 100,50, 100에 50.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 되겠네요. 그죠?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면 골뱅이 10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50. 이해되시나요? 그려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데,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가장 쉬운 거죠. 플러스 플러스. 자, 4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A3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렉탱글. 제가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골뱅이 420에 297. 그러면 A3 용지 하나 그려졌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옵셋 10mm. 안쪽으로 10mm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컨트롤 1 누르신 다음에 요 안쪽 테두리 선 있죠? 요거 선택하고 나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죠? 이 테두리 선은 1mm짜리 아주 굵은 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테두리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면에는 테두리 선이 있는데 A0하고 A1은 20mm입니다. 그리고 A2 이하는 10mm예요. 그리고 A4는 10mm도 되고 5mm도 되고. 이해되셨나요? 도면에 테두리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도면이 삐뚤빼뚤했었어요. 종이가. 그래서 T자하고 삼각자 되고 이렇게 딱 90도 맞춰가지고 그 안쪽에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게 테두리 선이에요. 일종의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은 내가 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테두리 선인데 이렇게 됩니다. A0, A1은 굉장히 커요. 도면 자체가. 그래서 20mm. 난 그 아래는 다 10mm인데 예외적으로 A4만 5mm.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도면을 재본할 경우 혹은 이거 재본이라고도 하고 도면을 책으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넘기죠. 그죠? 왼쪽 붙잡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 여백, 왼쪽 그리고 테두리 선의 간격은 25mm. 이해되셨나요? 재본하기 위해서 왼쪽만 25mm, 나머지 10mm 또는 20mm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테두리 선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렉탱글로 만든단 말이죠. 테두리, 그러니까 도면 테두리를 안쪽으로 10mm,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값을 1mm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두껍게 선이 바뀝니다. 1mm짜리 선으로 그려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요 두 개는 라인이라고 안 하고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이 폴리라인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 폴리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냥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폴리라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폴리선. 이 두 개는 폴리선입니다. 나중에 폴리라인 명령어 따로 배울 겁니다. 그만큼 명령어가 따로 있는데 폴리선은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합니다. 개념이 있어요. 폴리선은 이런 거예요. 앞에 이 폴리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냐면 화학에서 많이 써요. 화학의 분자와 분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 중에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란 뜻이 바로 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라인 그러면 뭐예요? 라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클릭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선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해야 보이나?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해보면, 명령 없이 클릭해보면 이렇게 그립이 그대로 다 잡혀요. 그립이 그대로 잡힙니다.
맞나요?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라인은 어떤가요? 하나만 잡히잖아요. 그죠? 라인 보시면,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죠. 라인은 하나만 잡힌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폴리라인은 어떻냐면 똑같은 선을 그려도 지금 그리는 건 폴리라인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한 개로, 하나로 연결된 혹은 이어진 선. 이해되셨나요?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의 굵기. 우린 폭이라고 합니다. 선의 굵기 또는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선의 굵기 지정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면 여기 글로벌 위드 선의 굵기 지정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두 가지가 폴리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하고는 폴리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렉탱글. 자, 그러면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써요.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요 엘리베이션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고도를 바꾸어 주는 기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Z축으로의 값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션을 10으로 줘봤습니다. 자, 렉탱글. 그러면 자, 이렇게요. 표시가 안 되네. 다시 렉탱글 엘리베이션 0으로. 높낮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얜 0이고 얜 10이고 Z방향으로 10mm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Z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릴 이유가 없어요.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렉탱글. 여기 보시면 티크니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 중에 티크니스가 있고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가 선의 굵기, 즉 선의 폭입니다. 이게 폭이에요, 폭. 위드 10mm.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는 것도 간단해요. 자, 선택하고 여기 글로벌 위드 보이시죠? 이 값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선의 굵기 바뀝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자, 렉탱글 티크니스가 두께예요. 30mm. 이 티크니스도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어요. 보이시나요? Z축으로 선이 올라간 거? 이것 여러분들 쓸 일 없어요. 이렇게 Z축으로 선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Z축으로 선 올린 거예요. 이건 3D 할 때 쓰는 겁니다. 3D에서도 안 써요. 요즘은 이거 안 써요. 옛날에나 썼던 거. 90년도에 썼던 거. 그러니까 두 개는 무시.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 무시. 위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챔퍼하고 필렛이 문제입니다. 이 챔퍼 필렛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저 필렛이요. 필렛을 사용하기 전과 필렛을 사용 후하고 이렇게 명령어 사용 방법이 나눠져요. 자, 필렛 명령어 설명드리죠. 렉탱글 안에 필렛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별도의 필렛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깎기라고 합니다. 단축 명령어 F, 그 다음 챔퍼, 이거 못따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인데 특히 이 필렛입니다. 자, 선을 그려볼 겁니다. 라인, 선을 모자르게 하나, 그 다음 딱 맞게 하나, 그 다음 넘어가게 하나.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필렛, 못 깎기, 챔퍼, 못 따기,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한국 우리나라 말인데 통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깎기란 얘기는 모서리를 동글하게 깎기. 이해되셨나요? 못 따기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이해되셨나요? 모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걸 깎는다고 안 하고 따낸다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모서리를 잘라내는 거, 이건 따내기예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 이건 못 따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왜 해요?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고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고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다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여기 모서리 이런 데 만져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딱 각져 있으면 어떨까요? 손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설계를 한다든지 기계 설계를 한다든지 그럴 때 모서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처리해줘야 됩니다.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깎아내거나.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을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못 깎기, 못 따기입니다. 여러분들 1층에 가면 유리문이죠. 그죠? 유리문 단면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유리문 만져보신 적 있나요? 날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따게 돼 있거든요. 이따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만져보세요. 그 강화 유리문도 다치지 말라고 동글동글하게 못 깎죠. 유리니까 사선으로 다 깎아놨습니다. 그거 못 따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못 따기, 못 깎기인데, 자, 못 깎기를 보시죠. 모서리를 어떻게 깎는다고요? 동글동글하게. 자, 동글동글하게 깎으려면 반지름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필렛은 여기 있습니다. 명령어가 필렛과 챔퍼가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필렛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팅, 모드 이퀄 노 트림. 이거 바꿔야 돼요. 트림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렛 명령어 실행하면 노 트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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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디어스, 반지름 물어보죠. 자,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트림, 노트림 이렇게 나와요. 일단 트림으로. 노트림 되어 있는 분들은 다 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보시면 반지름이 있네요. 라디어스 10mm 10mm짜리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First Object. 첫 번째 객체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부터 할까요? 첫 번째 선. 그랬더니 Second Object. 두 번째 선. 근데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가는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선들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자르기 모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 건데 나머지 여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잘려진 거 보이시나요? 딱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자른 건 어떨까요? 모자르면
이렇게 연장도 시켜줘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필렛. 이번엔 반지름을 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동글동글한 모서리는 안 나오겠네요. 근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기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이거 엄청 써요. 이걸 엄청 써요. 차마 이거 제가 쓰지 못해가지고 엄청 답답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렸던 것 중에 오늘 그렸던 거, 자, 이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20 150 50 선택하고 필렛 트림 모드의 반지름 0인 거 확인하고 어떻게 됐나요? 그냥 선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옵셋 18 10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지우고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70도 속성 다시 맞춰주고 지금 같은 경우가 잘 보셔야 돼요. 필렛 이번엔 레이를 쓸 겁니다. 레이 자 18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에 하나 그래야 각각 이렇게 120도씩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클 8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름 30 반지름 20 교차점에 지름 10mm 그 다음 반지름 10mm 옵셋 5mm 네, 선정리해야 돼서 트림 자, 요게 기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번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릴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이 큰 원 있죠. 큰 원에서 탄젠트 작은 원으로요. 이렇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큰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쪽 안쪽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5mm 바깥쪽으로 다 5mm씩 옵셋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필렛 쓰는 겁니다. 필렛 반지름 4mm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필렛 하셔도 돼요. 다시 필렛 반지름 2mm 다시 필렛 반지름 30mm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트림입니다. 자, 여기만 트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 짜투리 남죠? 짜투리까지 다 트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